활짝 피어나길 바라는 인생 피어스 이 시간입니다. 9월 첫 주고 둘째 주죠. 첫 주 마감에 대한 둘째 주 내용인데 추석이 왔어요.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좋은 시간 보내고 계시리라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명절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를 많이 채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원튼 원치 않든 채워지죠. 우선은 맛있는 걸 먹으니까 또 뱃속이 채워지고 또 뱃속이 채워지면 이 지방도 채워지고 그렇게 또 넉넉한 컨디션 속에서 마음도 좀 채워지면서 투자하시는 통장까지 채워지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까지도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피어슨 포트폴리오가 그 역할의 일부라도 담당할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할까 하는 마음이 들고 있네요. 예, 지난주 증시 상황이 좀 나았죠. 조금 소폭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뭐 다우존스도 1.56% 올라갔고 S&P 500도 2.53, 나스닥 2.78인데 지난주에 뭐 거의 4% 5% 가까이 떨어졌기 때문에 거기서 요 정도 올라간 것도 아니죠. 사실 아직은 뭐 많이 올라갔다라고 보긴 좀 어렵지만 그래도 올라간 게 어딥니까? 또 떨어진들 뭐 어떻겠습니까? 포트폴리오가 잘 방어할 수 있으면 좋겠죠. 성과부터 보겠습니다. 9월 9일까지 674일 운용한 것을 연평균 수익률은 8.69%를 나타내고 있고요. 금액 가중으로 중간에 이제 추가로 투입했던 자금들까지 합쳐서 17.47%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게 환율이 큰일을 했죠. 지난주에 6%대였는데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 버리니까 주간 자산 가치가 3% 정도가 올라가 버렸습니다. 지난주보다 3%가 더 올라갔습니다. 이 중에 대부분이 환율이 작업을 해준 거죠. 포트폴리오 자체는 뭐 주식과 채권 그리고 또 원자재 이렇게 섞여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것들은 다 환으로 달러로 투자되고 있기 때문에 환율 상승이 전반적인 걸 다 끌어올려주기 때문에 참 그렇습니다. 환율이 어디까지 올라갈까 많이들 걱정하시는데 미리미리 투자하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겠고요. 또 뭐 우리가 돈이 필요한 상황이 좀 경기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지금처럼 물가가 많이 올라가서 생활비라든가 내야 될 돈, 써야 될 돈이 많아지는 경우에는 달러로 자산을 가지고 있을 때 이렇게 환율이 올라가서 원화로 이득 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의 일부분은 꼭 달러 투자를 하고 또 달러가 놀고 있으면 안 되니까 안정적인 채권이든 아니면 좋은 포트폴리오로 투자를 하시든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한 번 더 드려보고요. 9월 9일자에 업데이트를 해보면 마감일 지난주 대비해서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이거는 뭐 아까 말씀드렸고요. 이게 참 오랜만에 상승 마감이었는데 기업 실적도 상승했다고 나오고 주가도 이렇게 상승한 거죠. 뭐 그도 그럴 게 경기 파악에서 이제 중요하게 보는 기업 실적, 그다음에 뭐 제조업 지표, 그다음에 고용 지표, 소비 지표 다 괜찮아요. 그래서 뭐 경기 나쁘지 않네가 되는 상황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식이 주가가 좀 올라가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미국 8월 ISM 서비스 PMI가 지난주에 발표가 됐는데 이제 예상치가 이제 50%, 55% 정도 됐는데 56.9%로 전달, 요번 달 계속 올라간 거죠. 그래서 서비스업 괜찮을 거다라는 예상이 이 시장에 이제 주요하게 작용한 것 같고요. 뭐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증시가 내려간다 이런 걱정은 이 인플레이션 때문이잖아요. 근데 상승한 인플레이션이 조금 주춤한 것 같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근데 뭐 주춤했지 이게 내려왔다 이런 건 아니죠. 연준은 2%를 달성해내고야 말리라 뭐 이런 아주 강력한 의지를 끊임없이 피력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언제 2% 달성이 될까? 근데 뭐 요달 다음 달에 달성될 것 같진 않고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하죠. 시장에서는 이제 이번 달 FOMC에서 또 75bp 인상을 할 것 같다. 그리고 내년 3월까지, 원래 내년 말까지로 봤는데 내년 3월까지 4%의 기준금리 달성도 예상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파월 총재도 뭐 9월 75bp 인상에 찬성을 해 놓은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이미 뭐 그냥 또 35, 70, 0.7로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금리를 계속 올리는 건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기업 경기 파악에 중요한 뭐 기업 실적, 제조업 지표, 고용 지표, 소비 지표 다 괜찮다. 그러니까 경기 아직 튼튼하다. 미국 경제 튼튼하다. 그래서 우린 계속 금리를 올릴 거다. 이건데 경기 튼튼한 거냐에 대한 의견에 좀 반대 결과가 나오는 게 S&P 500, S&P에서 S&P 글로벌에서 8월 서비스 PMI는 이거 문자가 더 들어갔네요. 죄송합니다. 전 윌비. 야, 이게 윌비. 영어 표현 아니에요. 윌비 아닙니다. PMI는 전월비 대비 하락해서 5개월 연속 내림세였어요. 그러니까 이 기업 서비스가 계속 잘 될 거냐인데 거의 반년 가까이 내려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경기가 또 한편 하락하고 있다는 거죠. 뭐 예상 가능하죠. 인플레이션을 잡겠다고 금리를 이렇게 올리는데 주식시장도 쭉쭉 잘 나가고 기업들도 잘 될 것 같지는 않죠. 그래서 아무튼 뭐 금리를 올리면 시중에 통화량이 줄어드는 건 너무 당연하죠. 경기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 이 영상 같이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통화량이 줄어들면 몸에 피가 덜 돌아가는 상황이니까 우리가 활동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처럼 연준의 적절한 이제 조절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메시지가 이렇게 시장에 나오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이제 혈액순환을 좀 줄이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뭐 우리가 그 몸으로 따지면 혈액순환이 안 될 거다. 뭐 식량 공급이 안 될 거다라는 상황에서도 괜찮아. 우리는 뭐 더 뛸 수 있어. 많이 뛸 수 있어. 이렇게 예상하는 사람은 사실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두려움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은 그 뭐라 그럴까요? 뭔가 다 정해진 다음에 나오는 게 아니라 예상하는 거죠. 우리가 두려움이라는 것은 어떤 그 보고서를 딱 열어보고서만 생기는 게 아니라 이미 생활하는 과정 중에서도 요즘 뭐 기업 실적이 어때, 뉴스가 어때, 뭐 해외에서 전쟁 났어, 뭐 기름값이 어쩌대, 뭐 이런 내용들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고 또 연준이 돈을 뭐 안 준대, 뭐 금리가 올라간대 이런 것들 때문에 당연히 좀 먼저 생기는 거죠. 그게 사실 기반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사실이 지금 뭐 이런 실적들이 다 좋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그 전고점 대비 많은 한 20% 가까이 하락된 상태에서 뭐 쭉 올라가거나 회복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여튼 내용인즉슨 연준은 뭐 지표 보고서 적절히 조정하면 가겠다라고 하지만 시장에서는 그래봤자 어쨌든 떨어진다는 얘기 아니야 이렇게 결론으로 받아들이면서 시장의 두려움이 주가를 또는 경기를 좀 멈칫하게 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이 요주의 요소로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지만 이때마다 다 우리가 따라갈 수는 없죠. 그래서 정해져 있는 원칙 투자의 원칙 이런 것들을 계속 지켜 나가면서 장을 그 수익의 원천으로 만들어가는 작업이 장기 투자하는 우리들에게는 꼭 필요한 자세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준비한 내용 다 말씀드렸고요. 명절이 이틀 남았네요. 일요일, 월요일 이틀 동안 충전 잘 되시고 또 마음에 넉넉해지셔서 일일비하지 않고 좋은 투자 이어가시고 성과도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